1월 13일 리얼 라우 뉴스에서 국토안보부는 1200명 이상의 핵심 트럼프 지지자와 QAnon 지지자들을 테러리스트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연방정부의 비행금지 목록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자유시민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11에 대응하여 작성되고 FBI가 보관한 이 목록에는 거의 200만 개의 이름과 알려진 별칭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익명의 국토안보부 감독관은 리얼로우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이러한 목록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비행금지 명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목록에 있는 새로운 이름에는 FBI가 미 국회의사당 침입과 관련하여 이미 체포한 80명이 포함됩니다. 국토안보부 감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들에 대한 연방 비행 금지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워싱턴 DC와 주요 대도시로 비행을 할 수가 없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집회 시 안티파 그리고 블랙 라이브즈 매터 BML에 대항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주와 주를 이동하는 운전도 금지되며 이 조치는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자유시민연맹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이러한 행위들은 미국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의식으로 오도하는 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최소한 1월 30일까지 미국 전역 50개 주에서 무장 폭동이 예견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무장 사용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떠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유민주주의 보루인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너무나 의아스럽습니다. 빌더버그 그룹의 공산주의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산주의와는 다르며 마르크스주의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벗어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해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사회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혁명이 아닌 자본가의 혁명으로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계급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사회체제를 구축하는데 이 공산주의를 이용하였습니다. 빌더버그가 공산주의를 표방하나 실제 중국과 같이 부유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북한과 같이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위 그룹에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공산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러시아는 빌더버그 그룹에 속하지만 서구의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배격하는 데 주력하며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운동인
동성애, 여성운동, 소수, 우대 정책 등을 정치적으로 거부하며 빌더버그 그룹에 속하여 이점을 취하지만 빌더버그 그룹의 아젠다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빌더버그 그룹의 공산주의가 미국 사회에서 실현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과도기에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1933년 11월 21일) 콜로닐 하우스에 보낸 편지 내용에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처럼 진실은 앤드류 잭슨 이후로 금융가들이 미국 정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과 같이 세계 금융가들이 꿈꾸는 미래는 바로 사회주의, 전체주의 세계 단일 정부 체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일루미나티가 스스로 폭로한 뉴월드 오더 계획 22가지 사례 중 그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 나라에는 우리 일루미나티의 은행과 금융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일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루미나티였던 헨리 포드가 한 말입니다. 화폐 전쟁을 쓴 숭빙은 모든 금융위기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정확한 각본에 따라 발생하며 번쩍거리는 은행 빌딩은 하나같이 수많은 파산자의 희생 위에 지어진다. 이 파산자들을 양산한 자들이 누구이겠는가? 바로 세계 금융자본가 집단이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진정한 적은 사설 은행가들이고 그들에게 통화 발행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마스 제퍼슨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은 사설 은행가 집단들에게 그들의 손에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석유왕 예젠밍 그리고 바이든과의 커넥션이 굉장히 문제로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 사업가는 중국 공산정권과 인민해방군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고 헌터 바이든이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인 중국 석유 재벌 예젠밍으로부터 수년간 수백만 달러를 받아 일부 거래가 의심스럽다며 잠재적 금융 범죄 활동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헌터 바이든은 예전명의 루이지애나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4천만 달러 투자 계약 협상을 지원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이듬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은 예전명의 또 다른 부하 직원 패트릭 호의 부패 혐의 재판에서 그를 변호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패트릭 호는 지역 석유 사업을 따기 위해 아프리카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뉴욕 연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검찰은 또 호 씨가 중동 국가들의 무기 판매 시도 혐의와 이란이 중국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도록 도운 혐의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중국과 미국 바이든과의 커넥션을 통해 미국 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조금씩 잠식에 들어와 지금 미국이 공산사회주의적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민들의 총기 규제법도 향후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오바마의 총기 규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자들은 당시 정신병자로 규정될 것임을 말한 바 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오바마의 총기 규제 행정명령에 의하면 의료 분야 종사자들에게 최초로 자신들이 가진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연방에서 운영하는 총기 체크 시스템에 법적인 처벌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의하면 또 이 행정명령에는 의료 분야 종사자들에게 총기 소지자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정신병자로 규정하면 그 내용이 FBI 총기 체크 시스템에 보도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이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들의 의사들이 자신들을 연방기관에 정신병자라고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가운데 총을 소지한 사람들은 병원을 찾는 일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총기 소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를 수호하려는 애국자들과 보수주의자들과 헌법 수호자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여 총기 소유에 대한 권한 자체를 박탈하려는 음모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앞으로는 뉴월드 오더에 반대하는 신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자로 규정되어 강제로 수용소에 보내질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총기 규제는 정부에 대항하여 국민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정책입니다. 1969년 한 강연에서 소개된 일루미나티의 뉴월드 오더 수립 전략 중에 두 번째 항목인 총기는 거의 전량 회수될 것이며 사냥을 위해서 소지가 허용된 총들도 공무원들의 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총기 소지는 미국법에 의한 것이다. 일루미나티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저들로부터 총기를 모두 수거하여 저들이 군대와 경찰에 전혀 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할 것이다. 일루미나티의 40가지 기법 중에 또 하나는
그 30제 항목에는 권력의 몰수가 있습니다. 뉴월드 오더 엘리트 집단은 한 국가가 무장 해제되기 전에는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장한 시민들이 반항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 총을 앗아가는 날은 우리 주권과 우리 국가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미국의 총기 규제법을 강화해서 미국민들로부터 총기 소지를 불법화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국토안보부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탄압은 딥스테이트들에 의해 조치된 통제 행위입니다. 민주당과 사회주의자들, 특히 중국 공산당과 미국 내 공산당이 연합한 미국을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제재인 것입니다. 딥스테이트들의 목표는 사회주의를 통해 신세계 질서, 곧 세계정부 체제의 완성입니다. 미국이 완전한 독재국가가 되는 길은 엄격한 법을 통해 열리게 될 것이며 이는 의회나 대통령이나 국민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우리는 헌법을 준행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정부의 형태인 관료 엘리트들이 정부와 정치 시스템을 움직여 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들을 통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 있는 이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CCP와 연합한 자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민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이 사회주의를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민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국민들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사회주의 국가가 될 때까지 모든 사회주의적 프로그램들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소련의 사회주의를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곧 세계정부 체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미래의 세계 질서는 진실로 국가들이 한 가족처럼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계를 한 가족처럼 존재하기 위해서 일루미나티 그룹은 보이지 않는 휘장 뒤에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저들에게 총을 절대 놓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사멸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산주의 세계인 뉴월드 오더를 향해 모든 세계는 전진해 나갈 것이고 결코 이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손을 맞잡고 저항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